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 이마영 인턴 기자, 미국 현지 시각 28일 미국 뉴저지주 프루덴셜 센터에서 미국 4대 시상식으로 불리는 BMA에서 한국 그룹 블랙핑크가 이관왕을 수상했다.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 베스트 K-팝 부문을 수상했으며 이는 한국 걸그룹 최초 수상 성적이다. 같은 날 방탄소년단은 4년 연속 올해의 그룹 부문을 수상했다. 같은 기간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영우 인사법 우영우 김밥 등을 유행시키며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넷플릭스를 통해 초반에는 10개의 언어로만 번역되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인기에 힘입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등 총 31개 언어로 자막 서비스가 확대되며 종영했다. 종영 후에도 넷플릭스 비영어권 순위 1위에 드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 한국의 문화는 한국인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한국의 가수가 외국에서 상을 받고 한국의 드라마가 외국에서 시청되고 있다. 이 즈음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한류란 무엇이고 한국다운 게 과연 무엇인지. 한국의 인지도는 과거보다 높아졌고 많은 이가 한국을 알며 한국의 콘텐츠를 접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이 한국다움을 잊어가고 있다면 사실 현재 한국이 가진 여러 과제는 당장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인지도를 높여준 이른바 한류의 존속에 물음표를 달게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국 자체의 존속도 말이다.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각해진 문해력. 최근 한국을 발칵 뒤집은 논란이 하나 있었다. 심심한 사과 논란이다. 최근 한 웹툰 작가의 사인회 관련 사과문에 심심한 사과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심심한 사과의 뜻을 무료하다는 뜻으로 오해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이는 최근 한국의 문해력 부족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문맹률은 1%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이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비율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30일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 정을 발표했는데 2024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국어 시간이 34시간 늘어나고 고등학교 국어 선택 과목에는 문학과 영상 매체의 사소통 과목 신설 등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 정에서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리말보다 중요해진 외국어. 일각에서는 한자 교육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말의 70%는 한자어로 이루어져 한자 공부는 우리말에 관한 공부기도 하나 한자 교육은 이전보다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는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밌게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영어 상용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영어마을과 국제학교 등을 추진해 영어 학습의 일상화를 꾀해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싸늘한 반응인 부산 시민도 적지 않다. 이미 부산광역시는 광안대교를 다이아몬드 브릿지로 부르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이름이 외래어인 등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영어 상용도시 정책은 부산의 정체성과 부산 시민의 편의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부산뿐 아니라 한국은 이미 길거리에서 한글보다 외국 문자를 보는 것이 더 흔한 상황이 되었다. 길거리 간판에서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간판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음식점, 카페 같은 경우 메뉴판마저 외국어인 경우도 있다. 이미 한국에서는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는 5개 광고물법 시행령이 존재하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칠 252개 간판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글 표기 실태에 따르면 외국어 간판은 23.5%였으나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한 간판은 15.2%에 불과했다. 한글과 한국어에 친숙하지 못한 한국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국 전통을 잊어버린 한국 음악 교육? 미스트롯을 통해 인기 가수가 된 송가인은 최근 국악인으로서 그 이전의 한국인으로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름 아닌 한국 음악 교육 과정에서 국악과 관련된 부분이 부재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국악계에 따르면 국악은 한민족의 전통문화로서 한류의 하나이나 2025년부터 적용될 교육부의 새 교육과 정의 1차 연구안에서 성취 기준에 국악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연구안이 채택되고 실현된다면 한국 음악교육 과정에서 국악 교육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국악인들은 인간문화재 반납 등을 통해 심각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음악교과서에 국악교육의 비중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최종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K-팝을 선두로 한 한류를 매일같이 보도하는 한국이 스스로 전통음악 교육을 경시하는 상황이 되는 것일까? 한국인 자체가 줄어든다. 시작된 총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2021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81명이 되었다. 출생아 수는 26만 명대로 2001년 50만 명이었던 것에서 반토막 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작년은 유치원생 5%가 줄어들었다. 조만간 이러한 현상은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2020년부터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한국인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에서도 인구 절반은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여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도권에서는 높은 인구 밀도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인구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지방 소멸 문제와 수도권 인구가 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은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높아진 한국의 인지도를 실감하면서도 어쩐지 온전히 즐길 수 없는 이유이다. 이 과제들이 해결되는 날 더욱 한국다운 한국이 더 멋진 미래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